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5시 뉴스입니다. 민주당의 양양자 의원이 역사 왜곡 금지법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역사 왜곡 금지법은 일제강점기 전쟁 범죄와 5.18 민주화운동, 4.16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피해자와 유가족을 모욕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나 유족의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양 의원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법안이라고 밝혔지만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이 5.18 역사 왜곡 처벌을 위해 공동 발의하기로 한 특별법과 병합될 경우 법안 처리가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오늘 저녁 6시부터 클럽과 헌팅 포차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집합 제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합 제한 대상은 클럽과 유흥주점, 감성주점과 헌팅포차, 콜라텍 등 1,177곳으로 해당 시설은 가급적 운영을 자제하되 불가피할 경우 출입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심각 상황이나 경계 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유지되고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물론 이용자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광주시는 밝혔습니다. 이 밖에 줌바와 스피닝, 태보와 에어로빅 등 실내 집단 운동시설에 대해서도 집합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그리고 식당에서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현재 선불형 광주 상생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가구는 10만 5천 가구로 총 지급액은 710억 원이었고 이 가운데 29.8%인 211억 원이 사용됐습니다. 또 가장 많이 사용된 업종은 동네 마트와 슈퍼, 편의점이 전체의 38.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음식점이 27.9%로 이들 업종을 모두 합치면 66.3%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 관광업계의 타격이 심각한 가운데 지역 간 교차 관광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시 관광협회 정기령 회장은 광주 관광 세미나에서 코로나19 여파로 광주 지역 여행업체의 수익이 전무한 상태라며 내수 관광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교차 교류 관광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광주와 인근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빛고을 남도 맞기행 사업을 추진해 가족 단위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난달 진도에서 발생한 외국인 살인 사건의 용의자인 스리랑카인이 북한으로 넘어가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진도경찰서는 어제 오전 11시쯤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의 한 육군부대 초소 인근에서 서성거리다가 철원경찰에 긴급 체포된 26살 스리랑카인을 진도로 이송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스리랑카인은 지난달 29일 새벽 진도의 한 건설 현장 숙소에서 같은 국적의 35살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광주 서구 동천동의 한 타일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7,9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가 모기향을 켜놓고 퇴근한 사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40주년 5.18 행사위원회가 모집한 국민행사위원회에 총 2,700여 명이 동참해 2천만 원 가까운 기금이 모였습니다. 5.18 행사위는 지난 4월부터 2달간 국민행사위원을 모집한 결과 전국에서 2,715명이 참여했고 1인당 5천 원의 참가비가 모여 1,980여만 원의 기금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기금은 5월 공동체상 수상자의 상금으로 사용됐고 국민행사위원들은 5.18의 진실을 주변에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